호주 정부 관광청에서 일하는 호주인이 중국인들과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을 언급하며 중국인이 반박도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도대체 한국에 대해 어떤 말을 했길래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 이름은 엠마 톰슨이고 호주 관광청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을 도왔지만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업무 미팅 때문에 한국에 가게 될 기회가 생겼을 때 가고 싶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 대해 들은 건 조금 있었죠. 성장하는 경제, 인기 있는 음악과 TV 프로그램 같은 거요. 하지만 저에겐 너무 멀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나라였어요. 비행기가 한국의 산을 넘을 때부터 왠지 설레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새로운 기술과 긴 역사를 자랑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궁금했던 건 한국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성실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면들을 정말 존경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걸 한꺼번에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번 출장도 단순한 업무 여행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왜 특별한지 직접 확인할 기회였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랐어요. 높은 빌딩들, 빠른 기차들, 최신 기술이 눈에 띄었지만 동시에 고즈넉한 사찰과 궁궐들도 있었어요. 공기 속에는 모든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에너지가 가득했지만 여전히 과거를 자랑스러워하는 느낌도 있었죠. 한국은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는 곳처럼 보였어요.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업무 미팅으로 바빴어요. 그런데 정말 제 시선을 끈 건 제가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택시 기사님들이 인사를 하면서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시고 젊은 직장인들은 제가 길을 찾지 못할 때 일부러 시간을 내어 도와줬어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존중과 배려를 느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마치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조용한 자부심이 느껴져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가한 시간에는 서울을 탐험해 보기로 했어요. 이 도시는 정말 옛날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었고 그 모든 것을 탐험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어느 날 경복궁에 가기로 했어요. 거대한 문을 지나가면서 마치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건물들은 곡선으로 휘어진 지붕과 화려한 색깔로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침 전통 의상을 입은 경비병들이 교대 의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정확하고 우아하던지요. 그들이 이 동작을 얼마나 오래 연습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자세히 들어보니 중국어가 크게 들렸어요. 중국어 관광객들이었는데요. 그들은 경복궁의 조용한 분위기를 존중을 하지 않고 자기를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들어가 사진을 찍으면서 소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계속 들으니 기분이 나빠서 뭐라도 하고 싶었지만 저도 역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인 입장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인께 미안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경복궁을 구경한 후 명동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정말 바쁜 쇼핑 거리였어요. 사람들이 꽉 찬 거리에서 나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진동했어요. 저는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쫄깃한 떡이 매콤한 소스에 정말 맛있더라고요. 음식을 먹으면서 주위를 보니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 가볍게 인사하면서 항상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건 이 바쁜 거리에서도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한 젊은 남자가 음료를 다 마신 뒤 빈 컵을 몇 블록이나 들고 다니며 재활용통을 찾는 걸 봤을 때 저도 집에서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저녁 세미나에서 만난 한국인 직장인들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우리는 바닥에 앉아 낮은 탁자에서 밥을 먹었는데 비빔밥, 불고기,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반찬들이 계속 나왔어요. 먹으면서 우리는 한국에서의 일과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보통 긴 시간 동안 일을 해요. 마케팅 매니저인 미나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나라를 위해 기여하고 싶어요. 그들의 헌신에 감탄했어요. 피곤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죠. 엔지니어인 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피곤하죠.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를 보면 저도 그 일의 일부가 된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니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호주에서는 보통 개인의 목표에 집중하는 반면 여기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더 큰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날 이런 공동체 의식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이 바로 일어나서 나이 든 승객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라든지 카페에서 책을 떨어뜨린 학생을 도우려고 3명이나 달려가는 모습이 그랬어요. 단순한 예의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오후에는 한국어 수업에 참여해봤어요. 이 선생님은 정말 인내심 많고 친절하셔서 기본적인 인사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어에는 존경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대화하는 상대에 따라 말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제가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연습하면서 이 언어가 한국의 가치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모든 대화가 존경과 배려를 표현하는 기회였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경험 중 하나는 전통 찻집을 방문한 것이었어요. 주인인 박 여사님이 차를 어떻게 우려내고 마시는지 차근차근 보여주셨는데 그 움직임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느릿하고 우아했어요. 차는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씀하셨어요. 이 순간을 음미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죠. 차를 마시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모든 것을 생각해 봤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물론 현대적이고 기술적으로도 발전한 나라였지만 진정으로 특별한 것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치였어요. 제 여행은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존경, 성실함,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었어요. 제가 집에 돌아갈 때 한국의 일부분을 제 안에 간직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며칠간 분주한 도시 생활과 끊임없는 회의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 정말 휴식이 필요했어요. 정상에 있는 유명한 타워가 있는 남산을 오르는 게 딱 좋은 탈출구 같더라고요. 등산을 시작하자마자 공기가 훨씬 상쾌하게 느껴졌고 도시의 소음도 점점 멀어졌어요. 길은 아름다운 숲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졌고 가끔씩 서울 시내가 아래로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정말 멋졌어요. 그런데 곧 알게 되었어요. 이 등산에서 진짜 아름다움은 풍경이 아니라 제가 만난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걸요. 저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천천히 산을 오르는 모습을 봤어요. 그분들은 조심스럽지만 꾸준하게 움직였고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서로를 돕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서로 손을 내밀어 도와주거나 격려의 말을 건네는 모습에서 공동체 의식이 느껴졌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분들 중 한 할머니와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이름은 김 할머니였고 놀랍게도 영어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매주 이 산을 올라요. 할머니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건강에도 좋고 우리가 늙어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거든요. 저는 놀라서 말했죠. 매주요? 대단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김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야. 인생은 도전으로 가득해요, 아가씨. 중요한 건 그 도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계속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계속 산을 오르며 김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방문한 한국과는 전혀 다른 전쟁과 가난으로 폐허가 된 시절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자신과 같은 세대가 어떻게 그 나라를 재건하고 변화시켰는지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를 이끌어준 거죠.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소한 불편함에도 쉽게 불평해왔는지 떠올리게 됐죠. 이 할머니는 진짜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이고 강인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계셨어요.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다른 등산객들이 김 할머니와 그분의 친구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지나가는 이들마다 약간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거나 멈춰서 대화를 나누고 도움을 주기도 했죠. 한국에서 경험한 세대 간의 조화가 여기서도 느껴졌어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전망은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서울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고 빌딩과 불빛의 바다가 눈앞에 있었죠. 하지만 사실 저는 그 풍경보다 함께한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받았어요. 김 할머니와 그 친구들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웃으면서 자신들의 성취를 축하했어요. 그들은 제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작은 피크닉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김밥과 과일을 나누며 함께 앉아있던 그 순간, 저는 제가 한국에서의 여행 중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는 사이 갑자기 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주변 사람들을 신경 안 쓰면서 소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중국인 남성은 더웠는지 상해까지 탈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음식을 먹으면서 더 큰 소음을 내고 일부는 음식을 먹고 발생한 비닐이나 캔 등을 땅에 그냥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동에 김할머니와 몇몇의 분들은 표정이 굳어지며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그냥 넘어가자는 표정으로 무시하셨고 다른 한국분들도 그 모습을 보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친절함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서서 중국인들에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한국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지 말이지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자신들한테 항의하자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부끄러웠는지 가지고 온 것들을 잘 정리해서 돌아갔습니다. 제 이런 모습에 다른 한국인들은 저에게 다가와서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한 돌발 행동이었지만 그래도 결과가 좋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씨 할머니와 다른 분들과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 놀라운 나라를 방문할 기회에 대한 고마움뿐 아니라 남산에서 만난 특별한 노인들에게서 배운 지혜에 대한 감사함이었죠.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 이 배움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삶에 어떤 산이 다가와도 남산에서 봤던 그 정신으로 맞서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결의와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언제나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면서요. 관광을 가르치기 위해 여기 왔던 제가 오히려 공동체, 존중, 그리고 공통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 큰 가르침을 얻고 있었어요. 한국이 제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줬고 저는 그 모든 순간들에 감사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도시가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짐을 천천히 싸면서 이 멋진 곳을 떠나기 싫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비행기는 저녁에 출발하는지라 출발 전에 도시를 한 번 더 걸어보자고 생각했어요. 밖으로 나와보니 신선한 아침 공기가 정말 상쾌했어요. 사람들이 출근길에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여유와 배려가 느껴졌어요.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힘겹게 옮기시는 걸 보고 한 젊은 남자가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사소한 행동이지만 그 안에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이 다 담겨 있었죠.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우더라고요. 부모님들은 근처에서 조용히 대화 나누고 있었고요.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과자를 나눠주셨어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스한 만큼은 언어가 필요 없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학교를 지나치게 됐어요. 학생들이 선생님께 인사하고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봤던 교육과 노력에 대한 존경심이 생각났어요. 이곳 사람들은 배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마음을 본받고 싶더라고요. 점심은 작은 카페에서 먹었어요. 주인분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제가 좋아했던 메뉴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내어주셨어요. 며칠 전 왔던 걸 기억해 주신 거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사람들과 연결되는 기분이 참 좋았어요. 식사 후에는 마지막으로 절에 갔어요. 그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그 평화로움이 너무 좋았어요. 이 번잡한 도시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을 내어 마음을 다스리는구나 싶었어요. 이런 균형 잡힌 삶이 참 부러웠어요. 오후가 되면서 호텔로 다시 향했어요. 길이 점점 붐비더라고요. 퇴근하는 사람들, 저녁 약속에 나선 친구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곳곳에서 사람들의 따뜻한 연결고리가 보였어요. 호텔 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면서 도시가 따뜻한 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경험한 모든 일들이 스쳐갔어요. 사람들의 친절함,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 녹아있는 공동체 의식과 성실함. 이 모든 것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서의 시간이 저를 많이 바꿔놓았다는 걸요.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고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집에 돌아가서도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바꾸진 못해도 저 자신부터 조금씩 변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낯선 이에게 더 친절해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싶었어요. 공항에 가려고 짐을 들고 방을 나서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했어요. 이곳을 떠나는 게 아쉽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제 삶에 적용할 생각을 하니 또 설레기도 했어요. 한국은 이제 제 마음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한국에서의 시간이 즐거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네,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요. 기사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기분을 이해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공항에 도착해 마지막으로 도시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국에 감사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존중, 성실함,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앞으로도 이곳에서의 배움을 계속 떠올리며 살아가고 싶었어요. 언젠가 다시 이 멋진 나라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한국 여행이 아니라고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 흥미로운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제대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할지도 모르겠네요. 집에 돌아가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명동의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 남산타워에서 본 숨막히는 전경, 고요한 사찰들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정신, 즉 따뜻함, 존중,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탑승구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목이 메었어요.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의 한 부분이 남아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바꿔놓았고 앞으로 제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줄 것 같았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와 일어설 때 저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한국이라고 속삭였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가슴이 가득 찬 채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이륙할 때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걸 지켜봤지만 이 여행의 영향은 오랫동안 제 안에 남아 제 삶을 이끌어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이 저를 더 나은, 더 사려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저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